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내시경 배우기 초심자를 위한 내시경 실장 코멘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경을 새로 배우는 분들이 많은 시즌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육 컨퍼런스를 자주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대 여성의 내시경입니다. 소견은 무엇입니까? 약간의 위축성 위험의 잔토마가 보였습니다. 결과지를 확인해 본 바 첫 번째 진단이 잔토마, 두 번째 진단이 CAG였습니다.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가 있는 환자에서 잔토마가 몇 개 있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고 거의 당연한 일입니다. 오래된 헬리코박터 감염의 증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잔토마는 임프레션에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에 동반된 소견 정도로 해석하고 내시경 진단은 CAG로 쓰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심한 철 결핍성 빈혈의 워크업으로 시행한 내시경이었습니다. 내시경 결과상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였고 특별한 뮤코잘 병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의 내시경 결과지에는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라고 드라이하게 쓰지 말고 빈혈의 원인 병소가 없음이라고 써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축성 위험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시경 사진을 검토해 본 바 그냥 빈혈 때문에 약간 창백해 보이는 정도의 소견이었고요.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라고 뚜렷이 부를 만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빈혈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음, 노 뮤코자 리전 정도의 임프레션을 붙이는 게 더 적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행성 위암 수술 1년 후 환자였습니다. 내시경 결과지에 incomplete study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사실 위암 수술 1년 후 내시경에서 이 정도의 음식물이 남아있는 것은 오히려 음식물이 적게 남은 상태입니다. 수술 후 몇 년 동안 약간의 음식물이 남아있는 것은 피지올로지컬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 결과지에 incomplete study라고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를 잘 관찰하고 잔위를 거의 대부분 관찰할 수 있으면 그냥 No evidence of recurrence로 쓰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위 푼두스에 작은 SMT가 보였습니다. 결과지에는 1cm라고 기술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3, 4mm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1cm라고 기술한 것은 너무 오버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생각되고요. 환자들은 몇 미리 커진 것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이즈를 적절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암과 식도암 내시경 치료 후 경과 관찰을 하는 환자입니다. 스카에서 조직 검사가 잘 되어 있고요. 조직 검사 직후 사진이 있어서 매우 좋은 검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진이 너무 많습니다. 회색으로 표시한 부위의 사진은
필요 없는 사진입니다. 적절한 사진 숫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한 경우이고요. 조기 위암에 대한 내시경 치료 후 팔로우업 환자이지만 사진이 너무 많습니다. 내시경에서 중요한 것은 관찰이지 사진 숫자가 아닙니다. 줄이시기 바라고요. 상부 이장관 내시경에서는 15장 내지 16장 정도의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병소가 발견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자세히 검사하면서 사진이 많이 남는 거지, 특별한 소견이 없으면은 16장 이상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 환자이고요. 이 정도 숫자면 충분합니다. 포스토피 환자에서 10장 정도의 사진을 남기는 것은 매우 적절한 내시경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위암 내시경 치료를 받은 환자의 추적 검사였고요. 내시경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위 전정부 소만 전벽 쪽에서 불규칙한 병소가 있어 조직 검사를 하여 위암을 진단하셨습니다. 이소송 위암을 발견해 주신 건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내시경 결과지에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조기 위암 내시경 진단에 있어서 크기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유는 내시경 절제가 가능한 크기인지 결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 정한 내시경 적절성 평가에도 조기 위암의 경우 크기 언급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병소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크기는 꼭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핑이 잘못됐네요. 아무리 병소의 경계가 불명확하더라도 크기는 꼭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단이 나간 상태인데요. 지금이라도 의무 기록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매우 잘하셨습니다. 위각부 궤양이고요. 환자는 심한 에피게스트릭 페인이 있었습니다. 6주 후에 PPI를 투약하면서 6주 후에 추적 검사를 하였는데요. 궤양의 크기는 다소 줄었으나 아주 큰 궤양이 남아 있었고요. 제법 깊었습니다. 증상도 조금 남아 있었는데요. 이 환자는 헤비 스모커였습니다. 궤양이 천천히 좋아지는 환자 중에 상당수가 스모킹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드시 담배를 끊도록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주 후 추적 검사에서는 거의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증례입니다. AGC라고 생각하십니까? EGC라고 생각하십니까? 9시 방향에는 폴드가 서로 퓨전을 하고 있고요. 12시 30분, 2시, 3시 방향의 폴드는 래피드 테이퍼링을 보이고 있으면서 함몰부의 바닥은 어니븐하고 하이퍼레믹한 부분과 엑스데이터로 덮여있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멀티플 컨버징 폴드에서 SM 인베이전을 보이는 소견이 보였던 경우로서 Deep SM Invasion 혹은 프로포머슬 캔서일 가능성이 있는 병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였고요.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3/3cm, SM3,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조직검사에서 Poorly differentiated 타입이 나온 것을 보고 프로포머슬 캔서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내심 생각했는데요. 수술 후 결과는 SM3였습니다. 여하튼 환자에게는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